안녕하세요. 박미수 박사입니다. 항상 구독해 주시고 좋아요를 눌러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여러분, 현대인의 건강은 만성염증과의 전쟁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첫 번째 환경오염, 그리고 현대인의 괴롭히는 잘못된 생활습관, 그리고 우리 속에 내재된 스트레스가 우리 몸에서 끊임없이 만들어지죠. 그리고 우리 몸이 떠나지 않습니다. 그러다가 혈관에 떠돌게 되죠. 이러면서 만성염증이 혈관을 괴롭히고 세포도 녹슬게 하고 여러가지 이제 문제들을 일으키는 것입니다. 만성염증은 현대인에게 있어서 질병을 일으키고 노화를 촉진하는 가장 중요한 요인으로 밝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항상 만성염증의 위험성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는 거죠. 근데 가만히 살펴보면 만성염증이 무서운 이유는 따로 있죠. 바로 활성산소의 가장 큰 원인인자, 유발인자이기 때문입니다. 자, 만성염증은 우리 몸에서 장기간 엄밀히 지속되는 염증 반응으로 다양한 질병을 유발하고 세포의 DNA를 변형을 시키고 세포막을 파괴시키고 혈관을 손상시키고 노화를 촉진시키게 됩니다. 자, 먼저 이 만성염증 그리고 활성산소의 관계에 대해서 이야기하기 전에 만성염증에 대해서 이해를 하려면 우리 몸에서 일어나는 염증 반응을 먼저 이해를 해야 되는데요. 먼저 급성염증이 있죠. 만성염증이 있으면 급성염증이 있죠. 제가 그래서 급성염증은 착한 염증이라고 그러죠. 손상된 부위나 감염 부위에 즉각적으로 생기며 우리 몸이 질병과 싸우는 아주 자연스러운 현상이죠. 자, 우리가 다치게 되면 혈액이 이쪽으로 오게 됩니다. 붓고 빨갛게 되고 아프죠. 아프다는 것은 그것을 피해라, 이 부분을 보호해라는 건 어떤 생존 반응인 거죠. 반면 만성염증은 우리 몸에서 엄밀히 서서히 스며들기 때문에 장기간 지속되면서 잘 나가지도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 등잔 밑이 어둡다고 하는 것처럼 우리 몸속에 숨어있는 어떻게 보면 내부의 어떤 첩자가 가장 무서운 거하고 같은 이유이죠. 자, 만성염증을 방치하게 되면 면역력이 크게 떨어지게 되죠. 왜 그러냐면 만성염증 자체는 우리 몸에서 끊임없이 존재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 몸의 면역세포가 24시간 동안 쉬지 못하게 되는 겁니다. 어떻게 보면 소방수가 꺼지지 않는 불이 여기저기 다 있기 때문에 장기간 동안 혹사당하게 되면 번아웃이 돼가지고 불을 끄지 못하는 상태에 가게 되는 것처럼, 그래서 우리가 항상 적절한 휴식을 보장을 해줘야 되죠. 그분들의 노고를 알아야 됩니다. 똑같습니다. 면역세포도 마찬가지예요. 만성염증이 있으면 쉬지 못하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365일 혹사당하게 된다는 겁니다. 그러다 보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번아웃 되면서 면역이 떨어지게 되죠. 암도 생기고 대상포진도 생기게 됩니다. 그리고 이러한 어떤 자가 면역적 반응, 면역력의 저하 때문에 생기는 여러 가지 일들이 인슐린 장성, 몇 초에 가게 되면 인지기능의 감소, 지방세포의 증가, 근육 감소, 면역세포의 노화, 이렇게 말로 할 수 없는 무지막지한 일들을 만들어내는 게 바로 만성염증이죠. 근데 제가 잘 살펴보니까 만성염증이라는 것은 우리 몸이 불타고 있는 상태입니다. 우리 몸에 끊임없이 스트레스를 주고 있는 상태죠. 그 자체가 우리 몸이 불안정한 상태에 있다는 거죠. 자, 불안정한 상태에 있을 때 일어나는 게 에너지의 불균형인데, 에너지 불균형이 생기면 대사가 안 됩니다. 근데 우리 몸이 대사가 안 될 때 가장 먼저 타격을 받는 게 우리 몸에서 가장 중요한 중추적인 역할을 하는 거죠. 호흡에서 발생하는 산소입니다. 산소의 대사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다 보니까 활성산소를 과도하게 만들어내는 거죠. 자, 활성산소는 불안정한 산소입니다. 자, 우리가 호흡을 하게 되면 이 순간에도 끊임없이 만들어지게 되죠. 자, 근데 활성산소가 왜 무섭냐? 자, 활성산소는 다른 세포를 산화시킨다고 하잖아요. 자, 어떻게 이해하게 되시냐면요. 우리 활성산소, 우리 제대로 된 산소는 이렇게 전자 두 개를 그대로 가지고 있기 마련인데, 활성산소는 하나가 짝이 없습니다. 하나가 비어있죠. 그렇게 되니까 어떻게 됩니까? 이런 안정된 상태에 가는 것을 환원이라고 그러거든요. 그러니까 환원되기 위해서 어떻게 되겠습니까? 다른 데서 전자를 빼앗아 와야 됩니다. 다른 데서 전자를 빼앗아서 자신을 환원시키고, 반면 전자를 빼앗긴 세포는 어떻게 되겠습니까? 이걸 뺏겼죠. 그러니까 가지고 있는 전자를 이렇게 주게 되니까 자기가 전자가 없는 상태, 바로 산화되는 불안정한 상태에 가게 되는 거죠. 세포의 산화를 일으키는 것이 바로 활성산소. 자, 우리가
이런 활성산소로부터 우리 몸 지키기 위해서 산화되지 마라. 이렇게 산화되지 마라. 이것을 환원시키자. 이거를 안정시키자. 그게 바로 황산화 작용이라는 거죠. 그래서 활성산소는 자신이 환원되기 위해서 다른 세포로부터 전자를 빼앗아 오기 때문에 우리 몸의 세포의 DNA 구조를 불안정하게 만드는 생체 반응이라는 거죠. 당연히 혈관과 호르몬에 손상을 주게 되고 면역력을 교란하게 되며 소진시키는 주범입니다. 세포는 DNA가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그 DNA 구조의 변화, DNA 구조가 산화되는 것, 불안정화되는 것. 세포가 성격이 변한 것을 뭐라고 그러죠? 그래서 그거를 바로 돌연변이 세포, 암이라고 그러는 거죠. 따라서 활성산소의 발생을 억제를 하고 최대한 발생하지 않게, 활성산소가 많이 발생하는 것은 혈액순환 흐름이 빨라질 때입니다. 대표적인 게 뭐겠습니까? 화날 때, 스트레스 받을 때 심장박동이 올라가고 이게 터블런스, 이렇게 불규칙한 혈액 흐름이 많아지면서 활성산소도 많이 만들어지게 되는 거죠. 자, 그리고 이 활성산소가 있다면 이거를 아까 잡는 걸 뭐라고 했습니까? 활성산소를 건강한 세포로부터 전자를 빼앗기 전에 미리 안정시키는 것을 항산화라고 했죠. 그래서 항산화 효소, 우리 몸속에 있으면 항산화 효소, 밖에 있으면 항산화 물질입니다. 자, 항산화 물질을 잘 제공을 해주고 항산화 효소의 기능을 좋게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활성산소와 항산화 효소는 우리 몸속에서 균형을 이루며 존재하거든요. 그러니까 적장할 때는 우리 항산화 효소가 필요 이상으로 활성산소가 많이 만들어진 것을 막을 때는 이 활성산소는 나쁜 세포, 세균이나 바이러스, 암세포만 공격할 건데요. 근데 이게 필요 이상으로 많아지게 되면 건강한 세포를 공격하기 때문에 이 황산화 요소의 균형을 맞춰주는 것이 중요하다는 겁니다. 미국 존스 홉킨스 의대 이제 연구에 따르면 지구상의 대부분의 질병이 활성산소에 의해서 유발된다. 따라서 황산화 요소를 꾸준히 만들어내고 섭취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근데 문제는 뭐냐면요. 활성산소를 우리 현대인들 너무 많이 만들어내죠. 그리고 황산화 요소는 나이가 들면서 점점 감소하게 됩니다. 그게 바로 노화 반응이라는 거죠. 20대는 대략 이 두 가지가 균형을 이루어서 건강을 유지할 수 있지만 나이가 들면서 항산화 요소의 양은 점점점 더 떨어지게 되고 그러다 보니 활성산소가 많아지게 됩니다. 따라서 우리 혈액 검사나 여러 가지 검사들에서 활성산소 수치 검사를 하게 되는데요. 활성산소 수치가 높다면 황산화 요소가 부족한 상태를 이야기하는 거죠. 자, 우리가 늙어 보인다. 자주 아프다. 만성질환, 암과 같은 질병을 앓고 있다면 황산화 요소가 부족한 상태를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건강한 삶을 위해서는 활성산소와 황산화 요소의 균형을 잘 유지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 잘 이해를 하셨죠? 우리 몸에서 활성산소를 중화시키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하는 대표적인 황산화 요소는 SOD, 카탈라제, 그리고 잘 알고 계시는 글루타치온 폭시다제입니다. 이런 효소는 우리 몸에서 자체적으로 생성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항산화 요소로 하기도 하죠. 아니면 비타민이나 미네랄 같은 외부 항산화제의 도움을 받아서 더욱 효과적으로 활성화되죠. 자, 이 항산화 요소들 하는 기능을 보면요. 활성산소의 독성을 중화를 시킵니다. 그래서 덜 해로운 물질로 변화하는 거죠. 자, 이게 뭐냐면 글루타치온이 간에서 일으키는 1단계죠. 2단계는 뭐냐면 물과 산소로 분해해서 인체 대사에 이용하면서 유해성을 줄입니다. 밖으로 배출하는 거죠. 자, 이게 바로 2단계 글루타치온 반응이라고 하는 거죠. 항산화 요소의 건강 정전 효과는 다양한 동물 실험을 통해서 입증이 되었습니다. 자, 항산화 요소를 섭취를 했더니 콜레스테롤, 그 혈관의 손상 반응이 일어나는 것을 막아주고 혈압을 낮추고 관절염과 호흡기 질환의 염증을 완화시키는 등의 효과가 있습니다. 자, 금방 말씀드린 것처럼 항산화 요소가 나이가 들면 점점 줄어들기 때문에 외부에서 항산화 요소를 활성화시키는 아니면 항산화 요소의 역할을 대신할 수 있는 항산화제를 넣어주는 게 굉장히 중요한데요. 자, 이 항산화제는 체내에 들어와서 대표적으로 이런 작용을 하는데 대표적인 것 보시면 비타민, 미네랄, 폴리페놀 등이 있게 됩니다. 먼저 가장 대표적인 건 비타민 C죠. 비타민 C는 아주 강력한 항산화 요소로 활성산소에 손상된 세포를 보호하고 더불어 이제 비타민 C는 혼자만 작동하는 게 아니라 비타민 E를 환원시켜서 비타민 E가 다시 활성산소를 끌어올 수 있도록 중립화시킬 수 있도록 도와주는 역할을 하게 되는 거죠. 이거에 바로 항산화력을 높여준다. 그런 작용을 한다는 겁니다. 그리고 항산화 요소들의
농도를 증가시키는 역할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항산화 체인의 중심에 있는 영양소가 바로 비타민 C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 간에 있는 우리 몸의 해독에 가장 중요한 역할을 하는 게 바로 글루타치온인데요. 글루타치온은 비타민 G로도 알려져 있고요. 주로 간에서 생성되고 각종 독성 물질과 바이러스 해독 작용을 돕습니다. 근데 안타깝게도 20대 이후부터는 이게 점점 감소하기 때문에 중장년 이후에는 결핍 상태에 놓일 수가 있고요. 스트레스를 많이 받거나 활성산소에 많이 노출되었거나 간이 안 좋으신 분들은 글루타치온이 굉장히 부족할 수 있다는 것도 이해하셔야 됩니다. 따라서 이런 상태에 계신 분들은 적절한 항산화제를 섭취하고 관리하는 것이 중요한데요. 자, 금방 말씀드린 것처럼 첫 번째, 글루타치온, 간에서 생성되는 중요한 영양소로 간 해독에 필수적입니다. 그래서 제가 최근에 이제 간 기능 검사를 해서 간 수치가 떨어지신 분들, 특히 이제 감마 GTP가 올라가 계신 분들은 글루타치온에 대한 어떤 보충을 적극적으로 시도를 하고 있는데요. 자, 이런 것들을 했을 때 간 기능이 좋아질 뿐만 아니라 노폐물이 해독되면서 안색도 좋아지는 걸 볼 수가 있거든요. 글루타치온은 주로 육류, 생선, 해산물 등에 들어있으며 특히 십자가 채소에 들어있는 설포라판이 글루타치온으로 전환되게 됩니다. 대표적인 게 바로 브로콜리죠. 그리고 소화기능이 굉장히 떨어지신 분들은 정맥을 통해 보충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코엔자임 Q10, 비타민 Q가 있는데요. 자, 여기 아까 글루타치온이 간에 주로 있다고 한다면 코엔자임 Q10 주로 어디 있겠습니까? 바로 심장에 많이 분포하게 됩니다. 강력한 항산화 작용하며 활성산소를 착한 산소로 바꾸는 역할을 하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코엔자임 Q10 같은 경우는 신부전 환자들의 어떤 사망률을 낮추는 데 도움이 된다는 연구들이 있을 거예요. 그 다음 비타민 Q, 남성 불임에도 효과가 있는 것으로 연구가 되었습니다. 지용성 비타민이기 때문에 지방과 함께 섭취하면 효과적이죠. 그리고 비타민 E와 함께 섭취하면 더 좋죠. 그리고 셀레늄이 있죠. 아주 강력한 항산화 효과를 가진 미네랄입니다. 항암 효과도 알려져 있고요. 이 셀레늄이야말로 아까 말씀드린 항산화 체인에서 굉장히 중요한 한 축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체로 강력한 항산화 효과를 가지고 있고 다른 항산화 효소를 활성화시키는 역할도 하게 되는 거죠. 셀레늄은 마늘, 현미, 카무터, 브라질 너트 등에 풍부하며 치매 예방에도 효과적입니다. 마지막으로 폴리페놀이 있죠. 식물성 영양소, 파이토케미칼입니다. 그래서 저는 항산화를 잘하기 위해서 가장 중요한 것은 매일매일 규칙적으로 채소와 과일을 섭취하는 것이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특히 껍질에 많이 있잖아요. 껍질에 있는 이유는 식물은 못 움직이기 때문에 자신을 보호하는 물질을 껍질 쪽에 분포를 많이 시키는데 그게 바로 우리 몸속에 들어왔을 때 항산화 역할을 하는 바로 폴리페놀이라는 것입니다. 항산화, 향균, 항바이러스, 항알레르기 효과를 가지죠. 자, 다양한 색깔이 있습니다. 빨주, 노초, 파남부가 있지만 특히 안토시아닌, 폴리페놀 중 노화 방지에 탁월한 영양소죠. 자색 고구마, 보라색이죠. 자색 양파, 포도, 마키베리 등에 풍부합니다. 자, 이러한 항산화제를 적절히 섭취하게 되면 아까 말씀드린 활성산소가 우리 몸을 끊임없이 공격하는 것을 막을 수가 있다는 거죠. 오늘은 만성염증의 가장 문제가 되는 우리 몸 노화의 기전, 바로 활성산소를 많이 만들어내는 그 기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 활성산소를 막기 위해서 핵심이 되는 몇 가지 영양소를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내 몸의 수호자인 항산화 요소를 보호하고 적절히 섭취하는 것은 노화의 가속 페달을 늦추는 가장 중요한 방법이라는 거 이해를 하시고요. 근데 무엇보다 이제 활성산소를 없애는데 가장 중요한 것은 이너피스, 마음의 평화인 것 같아요. 지나치게 한 가지 생각에 몰두하지 않는 것. 그리고 걱정을 너무 사사하지 않는 거 굉장히 필요합니다. 어쩔 수 없이 걱정은 현대인에게 있어 숙명과도 같은 존재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은데요. 자, 걱정이 많으신 분들에게 제가 항상 드리는 말씀이 있죠. 자, 지금 하고 있는 걱정은 시간이 지나면 점점 더 덜해질 거다. 시간이 지나도 걱정이 더해지는 분들은 거의 없어요. 본인이 그 걱정을 자꾸 재생하지 않는다면요. 좀 내버려 두시기 필요합니다. 자, 그러려면 시간이 지나면 걱정은 점점 덜어질 거라는 생각을 하시고요. 두 번째, 나만 이렇게 걱정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도 하면 마음이 굉장히 편해집니다. 이 세상 모든 사람은
다 자기만의 걱정을 가지고 있거든요. 다만 드러내지 않을 뿐입니다. 그리고 본인이 하고 있는 걱정이 꼭 불필요한 걱정이 아닐 수가 있어요. 그 걱정 자체가 어떻게 보면 자기가 살아가는 삶의 일부라는 거 받아들이는 것도 굉장히 중요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걱정에 드는 가장 좋은 방법 뭔지 아세요? 몸을 쓰는 겁니다. 운동하는 겁니다. 자, 한자세로 계속 있지 말고 걱정이 머릿속에 들어오면 이렇게 손도 틀고 제가 항상 하는 손허벅지 운동도 계속 해주시고 끊임없이 몸을 쓰십시오. 세상에서 가장 나쁜 자세는 한 자세로 오래 있는 것이라는 것 항상 명심하시는 우리 국자분들 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